바로 화면을 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룩덜룩하지만 이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의 약간 그 약세 흐름이 좀 더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계속 이 저점을 갱신하고 바닥을 잡지 못하라는 이 사실이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흐름을 1시간봉 차트로 좀 볼게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FOMC 이후부터 이런 하락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FOMC 이후의 하락은 국룰이 지금 돼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2일 날 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74.6K를 찍고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건가 하는데 이 반등이 높지 않았습니다. 79K의 그 저항에 막혀가지고 79K를 넘으려면 하면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어제 이 버거타임 되면서 다시 이렇게 낙폭을 키우면서 72.9K까지 또다시 2일날에 찍었던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새벽이니까 새벽 4시네요. 한 새벽 4시쯤 4시 그때쯤 찍었는데, 4일날 오늘 찍긴 했지만 그 일봉으로는 오늘 아침 9시 이전은 이제 어제 일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3일 일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72.9K까지 찍고 현재는 76.6K까지 살짝 올라왔는데, 이것이 반등이 아직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여기 79K는 넘겨야 된다. 일단 여기서 맞고 여기를 제가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계속 79K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던 거거든요. 최소한 79K는 넘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소 79K 넘겨야 된다. 일봉으로 보시면 어제 이 바닥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바람에 이제 마이너스 4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2%까지.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21선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제 제가 21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21선이 얼만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또 이 댓글에다가 21선이 너만 안다고 그 가격 말 안 해주면 우린 모른다, 또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1선 있잖아요. 파란색이잖아요. 옆에 보시면 가격이 써 있습니다. 51선, 제가 이 색깔을 이렇게 했잖아요. 오렌지색으로. 옆에 보시면 51선의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선 이 색깔로 해놨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21선은 86.6K, 지금은 76.6K. 지금 무려 $1000 정도 지금 차이가 나네요. $1000 정도. 그러니까는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21선을 빨리 회복을 해야 그나마 이제 뭔가 좀 반등이 좀 시작이 되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21선과 점점 좀 멀어지고 있죠. 21선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42%까지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일봉 요글로 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박스권, 그래도 어제까지는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간밤에 새벽에 하락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 박스권 아래에서 마감을 했어요. 아래에서. 그래서 지금은 다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이 박스권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쇼크 때가 74.4K였거든요. 근데 이제 간밤에 72.9K까지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때 4월 달에 관세 쇼크에 그 저점도 살짝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RSI도 이때 지금 과매도 영역, 어제 제가 터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이때보다, 그러니까 며칠 전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28로 과매도 영역에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바닥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 몸통을 거의 다 이제 말아 올리는 뭐 그런 흐름이 또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바닥이 잡힌 건지. 이때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제 일봉이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면 이제 바닥이 잡혀날 텐데, 어제는 오히려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이 안 잡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코인러 입장에서 현 시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때처럼 상승 채널이 비록 깨졌지만 이때처럼 휩소 가짜 상승이었잖아요. 결국에는 뚫었지만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휩소로 가짜 하락,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몇 주간 상승, 가짜 상승이 있었다가 결국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주간 좀 있다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 흐름이 아직은 이제 열려 있는 건데, 아직 그렇게
더 많이 이제 하락하면 아예 그거는 계속 깨진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깨지진 않았다. 근데 물론 이 상승 채널을 깼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능성은 한 40%가 아직 높지는 않다. 근데 그 가능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매크로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가 어제 제가 이 매크로, 이 현재 매크로는 미 증시가 좌우한다 늘 말씀을 드리죠. 어제 미 증시가 어떠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얼룩덜룩한데, 물론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잖아요. 빅테크들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물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어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4, S&P 500 마이너스 0.8, 나스닥도 마이너스 1.4%로 빅테크 기술주, AI 관련주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4%로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전날에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이 다시 깨졌고 51선을 터치를 하고 살짝 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삼각 수렴에서 올라가야지, 사상도 최고가를 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만 하면 다시 밀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S&P 500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각 수렴에서 여기를 깨고 올라가서 이제 올타임 하이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날에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나스닥은 21선과 51선까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51선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51선까지 깨졌다. 근데 지금 S&P 500은 아직 51선은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어제 터치만 하고. 근데 나스닥은 이제 깨졌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요거저다. 미증시는 고점 찍고 조정받고 올타임 하이를 넘기느냐 마느냐 요 단계에서 지금 여기를 넘겨야지 이 비트코인도 좀 긍정적인데, 올타임 하이를 앞두고 꼬꾸라지게 되면은 현재 미증시와 비트코인 위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반등을 0.382까지 하고 지금 다시 떨어져서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미증시가 올타임 하이를 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막 각을 잡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 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5분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 비트코인. 어제 11시 반에 딱 시작을 했는데 어제 시작할 때는 소폭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이제 하방으로 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 4시에 밑에 보시면 시간 대략 나오죠. 새벽 4시에 72K대까지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커플링 되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커플링 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도 미증시는 올타임 하이를 넘느냐 마느냐에서 여기서 조정을 받는 건데, 비트코인은 지금 시즌 종료로 가느냐 마느냐에서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 지금 코인장이 힘을 완전히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미선물 시장은 어떠하느냐,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일단 제자리다. 다우도 0.12%, S&P 500도 0.07, 나스닥은 마이너스 0.08이니까 다행히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일단 그 방향성은 잡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절대 미증시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매크로를 미증시가 좌우를 하는 거고, 미증시를 현재 좌우하는 것은 AI인데, 그런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AI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엔비디아가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엔비디아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오픈 AI하고 1,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가 이제 어그러졌다. 그래서 뭐 오픈 AI하고 지금 뭐 갈등을 빚고 있다. 그래서 뭐 간밤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젠슨 왕이 1,000달러가 아니라 일단 2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시장은 좀 냉랭합니다.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다. 현재.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 발표. 오늘 아침에 장 마감 후에 AMD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5%가 빠졌어요. 매출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더 강한 가이던스를 원한 이들에게 실망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5% 넘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그 기대에 충족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것도 기대에 충족을 못했다? 일단 지금 그냥 분위기를 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면 이럴수록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구의 실적이? 구글의 실적이.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장 마감 후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 6시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구글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도 최근에 구글은 좋아서 올타임 하이를 지금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그래도 진짜 AI가 지금 꺼져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시총 1위가 현재 엔비디아지만 구글이 올라오고 엔비디아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 격차가 지금 좁아지고 있거든요. 알파벳 구글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올 수 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 아닌가? 그죠?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AI를 구글이 또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오늘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역전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해졌다.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저점 80.6K를 깼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딱 이거였습니다. 지금 자산시장 하락의 원인을 차기 연준 의장 지명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를 한다. 하방 압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고,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찐 반등을 위해서는 촉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촉매 중에 하나가 케빈 워시가, 어쨌든 케빈 워시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케빈 워시의 결자 해지. 근데 아직 뭐 공식적인 뭐 기자회견 인터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시장에 이런 촉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켜봐야죠. 근데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힌트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에서 얻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 금값이 급 반등을 하면서 다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금값 하락은 일시적이다. 연말에는 6,000달러 간다. 그래서 금값 급락은 일시적 조정, 상승 랠리는 이어진다. 5,000달러 선 공방, 기술적 조정, 연준 지정학 리스크 등 여전해서 안전자산 선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오늘 5,000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금 차트를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또 상승하고 오늘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현재 지금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서 5,060, 5,000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 포인트로 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거고, 만약에 금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게 되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기게 되면은 비트만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얘기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2010년 8월 금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당시를 보자. 이때거든요. 이때를 한번 볼게요. 이 당시에 금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움직임과 함께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이거예요. 코로나 때 이후로 해가지고 금값이 상승을 하다가 더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비슷하죠. 지금도 최근 들어서 엄청 급격하게 올랐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금이 급격하게 올랐었다. 급격하게.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당연히 반등은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나왔는데 다시 올타임 하이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또 다시 반등하는 척하고 다시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수렴의 끝에서 하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세로 흘렀던 그런 흐름. 금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것은 실패했었다. 그 이후로 이제 약세 흐름으로 흘렀던 겁니다. 근데 금이 약세로 점점 이렇게 약세로 빠질 때 비트도 여기 보시면 비트도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금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비트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이때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 그러니까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이때가 2020년 8월이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상승한 게 한 10월쯤이었습니다. 10월쯤. 한 2달 지난 시점에서 점차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비트는 계속 약세로 빠졌던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사상 최고가로 갔었던 이런 흐름. 그렇기 때문에 금에서 비트로 바턴 터치의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이 지금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당시에도 2020년 8월 달에도 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올타임 하이를 겪지 않고 이렇게 수렴으로 빠졌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렇게 돼야겠죠. 지금도 올타임 하이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가 얼만큼 반등을 했었냐? 그걸 볼게요. 그러니까는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얼만큼 나왔냐? 고점을 찍고 그때 바닥을 찍어서 반등이 얼만큼 나왔었냐? 보시면은 요 선까지 살짝 넘었죠. 0.618.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황금 비율. 딱 0.618을 살짝 넘겨가지고 거기까지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빠졌던 겁니다. 상승이 나왔고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0.618.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면 이 고점을 찍고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지금 반등이 나온 거냐? 비트코인 끌게요. 지금 보시면 0.5를 살짝 넘긴 겁니다. 아직 0.618까지는 안 왔다. 0.618이 1140달러 선까지,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죠. 아까 전에도 봤듯이 2020년 8월 달에도 0.618을 살짝 넘겼으니까 살짝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를 넘긴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금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앞으로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넘으면 그만큼 비트에게는 더 이제 힘든 시간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금이 올타임 하이를 넘지 않고 여기서 다시 꼬꾸라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비트한테 이제 바톤 터치하는 흐름. 그래서 한 2020년 8월에는 한 2달 뒤에 이제 비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금이 지금 중요하다. 여기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사상 최고가를 넘기느냐,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이 삼각 수렴을 하면서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삼각 수렴에서 하방 이탈하면서 비트가 더 힘을 받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갈게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 요 분석글을 올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금 페어입니다. 주봉 차트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금 대비해서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예요. 제가 리플 BTC 페어 말씀드리고 리플 이더리움 페어 말씀드리잖아요. 동일한 그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골드 페어. 비트코인이 금 대비해서 강하냐 약하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봉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지금 작년 8월이거든요. 작년 8월 대비해서 계속 약세인 겁니다. 계속 약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 2021년 이제 초부터 해가지고 2022년 이제 한 중반 때까지예요. 그때는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나서는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올랐던,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뚫어냈던. 그래서 이때는 저항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지대 저항대였던 그 위치에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2022년 중반 때부터 2024년 초까지는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 금 페어 차트로 봤을 때 비트는 현재 금 대비해서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기에서는 지난 지지대와 저항대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낼 수도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차트를 다시 지금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지금 비트, 골드, 그래서 주봉으로 해가지고 현재 위치가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지금 15로 나오잖아요. 15. 그러니까 지금 비트, 골드 페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1비트당 현재 가격이 15온스라는 겁니다. 15온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리플 사토시 차트로 해가지고 가격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5온스잖아요. 지금 우리가 금 가격이 얼마였었죠? 지금 한 5,070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15온스잖아요. 그러면은 비트 하나당 15온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5.1이니까 15.1 곱하기 현재 아까 그 금 가격이 얼마였죠? 5,070이었죠. 5,070 하면은 76,000. 현재 비트코인 가격 76,000 나오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지대예요.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를 밀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여기가 어디냐? 9온스. 왜 그러냐면 이때가 2021년도거든요. 2021년도. 이때가 4월달. 그 쌍봉 찍었을 때 11월달. 그리고 이제 그 크립토 윈터가 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때 FTX 사태 터져서 떨어졌었던 여기까지. 그럼 1비트당 9온스까지 밀린다는 얘기예요. 9온스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해봤잖아요. 금 가격으로 비트의 바닥 가격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비트당 9온스까지 떨어질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9온스까지니까는 9는 이제 고정값이잖아요. 나머지 변수는 금 가격입니다. 금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연말까지 6,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6,000달러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금 6,000달러 곱하기 9온스 6954니까 54,000달러까지. 근데 더 떨어진다. 아니 더 상승한다. 금이 더 상승해서 7,000달러까지 간다. 그럼 9온스 하면 한 63,000달러까지. 만약에 더 최악은 이제 9온스보다 더 떨어지는 건데 설마 여기까지 밑으로 떨어질까? 여기까지 떨어질까? 물론 지금 이제 이게 비트 골드 차트인데 어떻게 보면 달러 차트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FTX 사태보다 더 떨어질까? 금이? 저는 설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지노선이 이 9온스라고 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무조건 여기까지 온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뭐 중간에서 마무리될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진짜 바닥 가격, 최악의 바닥 가격을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여기 밑으로는 뚫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금 가격이 더 상승을 하면서 비트는 약세로 가고 그러면 이제 9온스까지 떨어지면 이제 54,000, 63,000인데 54,000이면은 우리가 그 200주 이동 평균선을 봤잖아요. 그게 58K였거든요. 그러니까 58,000달러. 그러니까 그보다 살짝 빠졌던. 근데 이제 지난 사이클 때도 200주 아래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최악의 경우고 일단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지대예요. 현재는. 여기서 지킴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다. 금이 이제 더 이상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면 비트한테는 힘든 구간이 더 길어지는 거다. 반등 지금까지 나온 건 괜찮아.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야. 근데 올타임 하이까지 넘어버리면 이제 비트는 조금 더가 아니라 더 이제 시간이 길어지겠죠. 금 가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금 가격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악으로 봤을 때가 그러니까 바닥 가격 우리가 진짜 최악을 가정해서 바닥을 봤을 때가 얼추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금 가격으로 해서 봤을 때. 하지만 지금 일단 위치는 여기고 지지대 저항대 역할을 했던 지금 구간이 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제보다도 살짝 내려왔어요. 박스권. 아까 제가 어제 밤만 하더라도 이 박스권 위에 있었거든요. 딱 이 지금 선에 걸쳐 있어요. 지금 이 상단에, 박스권 상단에 걸쳐 있는데 간밤에 하락하면서 지금 살짝 내려왔다. 여기 뭐 좀 더 하면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옆에 보면은 1비트당 14온스까지 오는 건데 지금 현재는 15.09. 그래서 고점이었을 때가, 비트가 강했을 때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2021년도 이때 30, 이때 37, 이때가 37 정도네요. 이번에도 37을 넘어서, 이때가 언제야? 2024년 12월이니까 트럼프 당선되면서 상승했을 때, 그때 40일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에 금 41온스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5온스고, 이때는 40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37이 지금 저항인 거예요. 여기를 못 뚫은 거다. 이 저항을 뚫으면 더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갈 날이 아직은 이제 많이 남았지만 일단 바닥이 어딘지를 잡고 가야죠. 그래서 일단 여기 현재가 지지대다.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권. 설령 조금 더, 어차피 지금 72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69랑 72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난 사이클 고점 69K, 여기 그래도 여기서 계속 비볐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제 열어놨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지난 사이클 최고점 69K, 그게 이제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한 건데, 현재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하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42%까지 왔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69K까지는 이 현재 지금 이 구간이 남아있는 걸 봤을 때 거기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이 지지대가 깨진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이 지지대도 아마 깨지면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 가격에 주목을 해야 된다. 현재 반등 이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올타임 하이를 넘는다. 그러면 이제 비트는 좀 더 고난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금 가격으로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는 금에 주목을 하자. 지금은 솔직히 금 가격을 살 때가 아닌 거죠. 물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금을 산다는 것은 늦었습니다. 포모에 지금 올라타는 거예요. 물론 그 포모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금을 지금 타기에는 리스크도 그만큼 안고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보고 리플도 잠깐 살펴볼게요.